안녕하세요. 영양사 시험에 영양학 강의를 맡게 된 송지은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챕터 1 탄수화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게 되면 탄수화물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 또는 탄수화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누가? 식물이 엽록소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죠.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당 또는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유기물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게 동물에 존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 또는 글리코겐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네, 식물에 존재를 하게 될 때에는 전분 또는 섬유소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당질의 에너지 적정 비율은 성인의 경우 55에서 65%를 차지한다. 거기다가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분자식으로 표현하자면 탄소와 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사항이 있죠. 첫 번째 예외사항 뭐가 나와 있나요? 예외 1, 예외 1. 이 분자식 구조는 갖고 있으나 구조는 같으나 당질이 아닌 거 뭐죠? 초산 또는 젖산. 예외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책에 예외 2. 구조는 이 분자식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당질로 인정받는 게 있죠. 뭐죠? 람노스. 람노스죠, 람노스. 3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4번 화학적 의미의 당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화학적 의미의 당질. 한 분자 내에 한 개 이상의 뭘 갖고 있다? 하이드록시기. 한 개 이상의 하이드록시기는 반드시 갖고 있다. 그리고 사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기 또는 케톤기를 갖고 있다. 알데하이드기 또는 케톤기를 갖고 있다.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없는 내용에서 메모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데하이드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알도즈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케톤기를 갖고 있는 것을 케토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특징 하나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그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었을 때 소화 흡수가 잘 돼요. 그리고 체내에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식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당질의 정의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장 당질의 분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질의 분류. 연결된 당의 수에 따라 당을 분류할 수가 있죠. 크게 뭘로 분류할 수가 있죠? 단당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개에서 10개로 결합되어 있는 당류를 뭐라고 하냐면 소당류. 10개 이상의 당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다당류라고 합니다. 단당류 설명 볼게요. 더 이상 분해하면 당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최소 단위의 기본당, 거기다가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그렇죠? 탄수화물이 이런 형태예요.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소화 효소에서 어떻게 돼요? 가수분해가 되죠. 가수분해가 되는데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최소 단위의 기본당을 단당류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단당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보니까 6탄당, 5탄당으로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6탄당과 5탄당은 식품 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의 당입니다. 그래서 6탄당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또 하나가 뭐죠? 마노스죠. 그래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에다가 박스를 치도록 해주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체내에서 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소장에서 최종적으로 소화되고 흡수되는 그 당이 바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 단당류들이에요. 얘네들은 소장의 육모, 모사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간 문맥을 따라 간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탄당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오탄당에는 리보스와 그 다음에 데옥시리보스. 리보스라고 다시 써볼게요. 얘네들은 무슨 당이에요? 오탄당이에요. 리보스와 데옥시리보스는 헥산의 구성 성분이 되거든요. 근데 리보스는 R로 시작하니까 RNA의 구성물질. 그 다음에 데옥시리보스는 D로 시작하니까 DNA의 구성물질이다 라고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탕당, 헥소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포도당의 근원, 녹말, 꿀, 과즙에 있고 특징,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포도당은 세포 내로 이동을 해서 에너지를 내죠. 그렇죠? 그리고 체내 당 대사의 중심 물질이다. 그리고 혈당을 0.1% 거기다가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0.1%를 유지한다. 우리 몸은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혈당이 0.1%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우리 몸이 메커니즘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성이다. 과당, 꿀, 과즙, 그리고 돼지 감자의 성분이 되는 이눌린에 함유가 되어 있고요. 특징을 보면 케톤계를 갖고 있다. 케톤계에다가 밑줄. 포도당과 갈락토스는 알데하이드를 갖고 있는 알도스예요. 하지만 과당은 케톤계를 갖고 있는 케토스라는 거죠. 그래서 밑줄을 치는 거고요. 그리고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고 수용성이다. 그리고 과당에다가 이거 하나만 써보도록 할게요. 과당에다가 여기 과당에다가 옆에다가 메모. 당류 중에서 가장 달다. 당류 중에서 가장 단 게 뭐라고요? 과당이라고요. 메모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갈락토스, 유즙에 풍부하고 유당의 구성 성분이 된다. 갈락토스는 갈락토스 자체로 존재하기보다는 유당의 형태로 우유나 유제품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도스고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고 수용성이다. 보니까 과당과 갈락토스는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가장 유용한 형태의 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락토스에다가 메모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락토스에다가 얘는 뇌 조직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뇌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에게는 필수적이다. 뇌 발달을 위해서 이렇게 메모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노스는 그냥 읽어볼게요. 근원은 만난, 곤약이 함유되어 있죠. 그리고 특징, 뮤코프로테인의 구성 성분이다. 그 다음에 오탄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펜토스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헥산의 구성 물질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탄당에는 리보스와 데옥시리보스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일로스 그리고 아라비노스 얘네들도 오탄당입니다. 메모해 두시고요. 그리고 리보스의 경우에는 ATP 그리고 NAD, FAD 같은 조효소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여기까지 단당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당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당류가 글리코시드 결합, 거기다가 밑줄.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당이 2개에서 10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소당류라고 하죠. 그리고 2당류 볼게요. 2분자의 헥소스가 물 1분자를 읽고 축합된 것으로
가수 분해되면 단당류가 2개가 생성이 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볼게요. 두 분자 핵소스가 뭐예요? 육탄당이죠. 육탄당 분자식이 어떻게 돼요? 여기 12개. 두 분자의 핵소스가 물 한 분자를 잃고 축합되면 어떻게 돼요? 탄소수가 12개, 그 다음에 수소가 10개죠. 그 다음에 산소가 11개. 그리고 다시 가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당류가 2분자가 생성이 된다고요. 그 이야기가 여기 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당류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얘네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당류에 뭐가 있어요? 메가당, 그쵸? 엿당, 말토즈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자당, 서당, 설탕, 수크로즈, 그리고 유당, 젖당, 락토즈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각각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메가당은 구성 볼게요.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죠. 메가당, 서당, 유당. 메가당은 포도당이 무슨 결합? 알파 일사결합. 그쵸? 얘는 뭐예요? 포도당과 과당이. 얘는 무슨 결합이에요? 알파 1, 2결합.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얘는 뭐예요? 베타 1사결합. 그쵸? 그래서 이당류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돼요? 소장에서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돼서 포도당, 가당, 갈락토스로 분해가 되고 얘네들이 소장 육모에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급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당은 발화된 곡류 그리고 전분이 소화하면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식혜, 물엿에 많고요. 그리고 기타, 환원당이고 수용성이다. 자당은 사탕수수, 사탕무에 많고 기타 볼게요. 얘는 비환원당이야. 거기다가 밑줄. 즉 유당과 메가당은 환원당인데 어떻게? 자당만 비환원당이라는 거죠. 다른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수용성이고 묽은산 또는 효소로 가수분해된 혼합물을 전하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포도당과 가당이 각각 한 분자씩 가수분해되는 것을 전하라고 하고 이때 생성되는 것을 전하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당, 모유 우유에 많고 환원당이다. 그리고 베타 일사결합을 끊어줄 락타제에 의해서 분해가 되죠. 그리고 효모에 의해서는 분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메모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당에 대한 메모입니다. 자당. 볼게요. 당은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요? 단맛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미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달고 덜 다는지 감미도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때 이 자당이 기준 물질로 사용이 돼요. 자당을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뭐가 가장 달죠? 아까 당류 중에서 가장 단 거 뭐라고 했죠? 과당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과당을 포함하고 있는 전하당, 그 다음에 자당, 그 다음에 포도당, 메가당, 갈락토스, 유당. 이 순서대로 감미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즉 과당이 가장 달고 자당이 기준이 되고 유당이 가장 안 달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뒷장에서 또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유당에 대한 메모 좀 들어가 볼게요. 유당에 대한 메모입니다. 그 유당은 베타 일사결합이죠. 일사결합을 끊어줄 효소가 뭐였죠? 락타제였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 락타제라는 효소가 결핍된 사람도 있고 활성화가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유나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완전히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뭐 가스를 유발한다거나 복통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소화의 불편 반응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유당불내증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 유당불내증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당에 대한 메모 좀 들어가 볼게요. 유당은 유산균이 이 유당을 좋아해요. 그래서 유산균에 의해서 유당은 분해가 되죠. 그래서 유산균의 생식, 증식을 도와주죠. 그럼으로써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유당은 정장작용을 한다. 그리고 유산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젖산을 만들어내거든요. pH가 산성 조건일 경우에는 칼슘의 흡수가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유당에 대한 기능 추가적으로 메모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2당류 설명을 드렸고요. 3당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당류. 가수 분해하면 당이 몇 개? 3당류는 당이 몇 개? 3개. 3개의 당이 만들어지죠. 어떤 당이 만들어지나요? 갈락토스, 포도당, 과당이 만들어진다. 여기다가 밑줄.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라피노스가 있다라는 거. 여기다가도 밑줄. 그리고 콩, 팥, 두류의 존재를 하고요. 4당류는 뭐예요? 가수 분해하면 당이 몇 개? 4당류는 당이 4개. 갈락토스 똑같아요. 위랑 포도당, 과당이 만들어져요. 근데 얘는 갈락토스가 몇 분자? 2분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스타키오스.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둘 다 밑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3당류, 4당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올리고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리고당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면은 이 올리고당은 예전에는 그렇게 각광받는 소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올리고당에 대한 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기능성 올리고당이라고 해서 식품이나 제품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고당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올리고당은 체내에서 소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화가 안 돼요, 얘는.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장까지 간다. 그래서 대장에서 누구에 의해?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돼서 산과 유기산을 말하겠죠. 산과 가스를 생성을 합니다. 유산균의 증식을 도와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장 환경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장 건강을 위해서 뭘 먹죠?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죠. 그리고 또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도 같이 먹잖아요. 그 프리바이오틱스의 원료가 되는 게 바로 올리고당, 식이섬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당류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당류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다당류 볼게요. 책 분자식을 갖고 있다. 이런 분자식을 갖고 있다. 물에 난용하다. 잘 녹지 않죠. 그리고 호화돼서 약간 풀처럼 된 상태 콜로이드상을 이룬다. 그리고 감미, 환원성, 발효성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당류에는 단순 다당류와 복합 다당류가 있는데요. 단순 다당류에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다당류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 다당류에 뭐가 있어요? 전분. 그리고 두 번째가 덱스트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글리코겐. 네 번째가 섬유소가 있죠. 섬유소. 이게 단순 다당류다. 전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곡류의 주성분이다. 그쵸? 그리고 디글루코즈, 포도당 중합제다. 포도당이 연결돼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밀라제와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볼게요. 얘는 아밀로스죠. 아밀로스예요. 아밀라제가 아니라
아밀로스. 잘 써볼게요. 다시. 이 아밀로스는 뭐예요? 누가 포도당이 얘는 무슨 결합이죠? 알파 일사결합으로 길게 연결된 사슬고조. 그죠? 그쵸? 아밀로펙틴은요. 이 알파 일사결합에다가 알파 16결합이 가지친 거죠. 아밀로펙틴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포도당이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아밀로펙틴은 이 알파 일사결합에다가 이렇게 가지친 구조. 이게 아밀로펙틴이에요. 여기만 이 두 분자만 확대해서 본다면은 어떤 모양이냐면 포도당은 육각형이죠. 이렇게 육각형. 이게 알파 일사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파 16결합 여기만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알파 16 글루코시드 결합이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리고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밀라제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된다. 이 아밀라제는 알파 아밀라제, 베타 아밀라제가 있다. 알파 아밀라제는 알파 일사결합을 끊어서 메가당, 말토즈를 생성을 하는 거고, 이 베타 아밀라제는 비환원성 말단으로부터 여기가 시작점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알파 일사결합을 끊어서 메가당, 말토즈를 생성한다는 게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전분의 경우에는 요오드 반응을 했을 때 보라색을 띱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전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덱스트린 좀 가볼게요.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해 주시고요. 잠깐 정지해서 메모해 주시고요. 저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여기까지 지웠네요. 덱스트린 설명을 갈게요. 덱스트린은 뭐냐면은 이 전분이 분해돼서 뭘 형성하죠? 메가당을 형성을 하죠. 그쵸? 전분이 메가당을 형성할 때 그 중간 단계 있잖아요. 이 중간 단계에서 생성되는 총칭물을 뭐라고 한다? 덱스틴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어요. 전분을 산효소열로 분해할 때 생성되는 분해 생성물의 총칭이다. 자세히 보면은 전분이 가용성 전분이 되고 아밀로덱스트린이 되고 에리스로덱스트린이 되고 그냥 아크로모덱스트린이 되고 말토덱스트린으로 분해된다. 전분의 소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입에서부터 시작하죠. 입에 있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전분의 소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분이 이 소화 효소에서 분해될 때 대부분은 전분 덱스트린 형태로 소화가 돼요. 분해가 돼요. 근데 저작 시간이 길거나 오래 씹게 되면 메가당까지 분해가 되는데 대부분은 짧게 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가당까지 분해되는 경우는 적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전분 덱스트린 형태로 소화가 되고 다음 소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덱스트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리코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코겐은 뭔가요? 포도당이 세포 내에서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남은 게 있다면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죠. 그렇죠? 보면은 책을 볼게요. 동물의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된다. 간에 얼마? 약 100g 정도. 근육에는 약 250g 정도. 그럼 체내에 저장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는 거죠? 350g 정도 되는 거죠. 물론 근육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저장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죠.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은 포도당이 더 많아질 경우 이 저장고가 다 꽉 찬다면 어디로 저장이 될까요?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지방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저장이 가능하죠. 그리고 구조는 아밀로펙틴과 비슷하나 뭐가 더 달려있다? 격가지가 더 달려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요오드 반응을 했을 때 적갈색을 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소, 식물의 세포벽에 존재를 함으로써 식물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글루코즈가 무슨 결합이에요? 베타 일사결합이에요. 사람의 경우에는 이 베타 일사결합을 끊어줄 소화효소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장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연동작용을 도와서 배변을 좋게 해주죠. 그렇죠? 볼게요. 사람과 육식동물은 소화효소가 없어 영양소로 사용되지 않는다.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배변 촉진 작용을 한다. 거기다가 밑줄. 하지만 반추동물 같은 경우는 이 섬유소를 분해할 셀룰라자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전분을 글루코즈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다당류 볼게요. 복합 다당류에는 뭐가 있나요? 한천.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스. 그 다음에 팩틴이 있죠. 섬유소, 한천, 헤미셀룰로스, 팩틴을 묶어서 박스를 칠게요.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린 이것을 식이섬유라고 부릅니다. 식이섬유는 어때요? 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되죠. 그쵸? 얘는 그래서 소화가 되지 않는 다당류다. 그러면 여기 전분 덱스트린 글루코겐 어때요? 얘는 소화성 다당류다. 이렇게도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볼게요. 식이섬유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나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가수분해, 그러니까 소화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장까지 간다. 연동운동을 도와서 배변을 좋게 해준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흡착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담즙이라던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식이섬유가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천은 한천의 존재를 하고요. 인체 내 소화효소가 없어 소화가 안 되고 연동운동 촉진으로 변비를 예방한다. 식이섬유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인체 내 소화효소가 없어서 소화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펜토스를 구성한 다당류죠. 펜토산을 구성한다. 혈정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킨다. 팩틴은 어떻게 돼요? 갈락토스로 구성되어 있다. 사과, 채소 등의 존재를 하고 지방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한다. 이 식이섬유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불용성과 수용성에는 각각 어떤 식이섬유의 종류가 있는지 그 종류를 알아야 되고 생리적인 기능을 구별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뒷장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우선 이 장에서는 섬유소, 한천, 헤미셀룰로스, 팩틴을 식이섬유라고 하고 식이섬유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오늘 뭘 배웠죠? 당질의 개념, 그쵸? 그리고 화학적인 특징, 그리고 당질의 분류. 크게 단당류, 소당류, 다당류로 나눠진다는 거. 그리고 단당류, 소당류, 다당류에 어떠한 당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배웠어요. 오늘 배운 내용은 탄수화물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좀 복습을 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